안녕하십니까.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도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일요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총학생회 입장이 발표된 이후 총학생회장인 제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 주변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학생회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치 총학생회장이 저 한 명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총학생회장이 특정 정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허위사실 유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당한 비난을 듣는 일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총학생회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들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의견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그 진정성을 의심하며 진영 논리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과 총학생회 입장 발표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에 제기되는 사회적인 비판들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학생들 전체를 적폐 집단, 편법에 기승해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정당한 분노와 비판들이 부당하게 힐난받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비판들도 겸허히 수용함과 동시에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총학생회가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처럼 대학생들이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아니고 학생들이 보수화되어서도 아닙니다. 3년 전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또 저와 제 친구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노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쳐온 조국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로 일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논문과 장학금 수령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이미 대학생들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제일 저자는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 기간만으로 논문 작성에 지대하게 실제로 기여한 것이든, 둘 중 아니면 해당 지도교수가 선의로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것이든, 둘 중 어느 경우라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틀어 8학기 연속으로 한 사람을 지정한 특정 지목 장학금을 수혜한 것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사례들에 대해 대학생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불법은 아니다, 그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장학금은 띄엄띄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소위 진보와 보수 이런 구분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되물림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대답처럼 물론 불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공직자가, 법을 가장 잘 알 법학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을 세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가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모든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이대로 임명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와는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을 잘 아는 법학자이자 평등을 외쳐온 지식인이자 법망을 잘 피하며 사회적 지위를 되물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완전히 배반하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소명, 사과를 내놓으며 그와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학생회장님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총학생회장님 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대표 구호 한 번만 더 외쳐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다음은 첫 번째 사전 신청자 발언입니다. 현재 경제 C반 학생회장을 맡고 계신 경제학부 17학번 강동훈 씨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이놈아, 제정신이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세상 무서운 줄 알아라. 넌 뒤로 빠져라.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지난 이틀간 제게 해준 말씀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중립을 택한 자들의 몫이라는 제 저명을 지키고 싶었고, 제가 세운 원칙에 저부터 일관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경제학부 17학번 강동훈입니다. 입을 떼기까지 겁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뒤로 발언을 이어갈 세 분과 오늘 함께 해주신 500여 명을 보니 발언을 시작할 용기가 납니다. 판단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죠, 일종의. 발언을 준비하면서 그 기준을 세우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서 후보자님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온전히 판단할 역량이 못 됩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더 쉬운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이 아니라 조국 교수님께서 과거에 강조하신 원칙 몇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7년 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따졌을 때 따님의 장학금은 성적과 경제력 중 어떤 기준으로 정당화 됩니까? 조국 교수님은 정치인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며 7년 전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따졌을 때 국내 유수 대학교 박사과정의 졸업 요건인 SCI급 논문의 제1저자로서 당시 고등학생이셨던 따님이 옳은 것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조국 교수님은 서관종의 로비리스트가 공개된 7년 전에 정치인들을 겨냥하면서 조선시대에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관성을 따졌을 때 후보자님께서 어제 출근길에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제가 비록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법치국가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법 앞에 평등, 달리 말하면 대상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필히 지녀야 할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부터 피 맺힌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님께 여쭙습니다. 어째서 조국 후보자를 조국 교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조국 후보자의 적은 조국 교수님이십니까? 어째서 조국 교수님이 사회를 평가하는 잣대와 조국 후보자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까? 어째서 때에 따라 잣대가 휘기도 부서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법무를 장관할 적임자이십니까?
영국의 소설가 헨리 필딩이 말했습니다. 역경은 원칙을 실험할 기회다. 역경 없이는 자신이 정직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제가 마이크를 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가장 큰 이유도 제가 한때 존경했던 조국 후보자께서 정직하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쥔 이 순간도 이 집회를 향한 비판은 끊임없습니다. 누군가는 서울대가 우경화되었고 심지어 수국골통이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분들께 간곡히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대학생이거나 보수적인 학생이어서 이 집회에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고층 빌딩이 많거나 기술력이 좋거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법치국가로서 작동한다는, 법 앞에 평등이 있다는, 대상에 따라 잣대가 다르지 않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희를 적폐 기득권이라고 부르면서 개혁의 걸림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정교육까지 언급하고 우병우와 김기춘 같은 선배를 둔 학교답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들립니다. 그분들께도 간곡히 한 말씀 올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후배, 동기분들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훌륭한 선배도 열어두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는 우병우나 김기춘이 아니라 멀게는 박종철 열사이고 가까이는 불과 3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함께한 12, 13, 14, 15, 16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그때의 화염병 대신 오늘은 촛불을 들었고 불빛이 향하는 방향은 달라졌지만 그때의 화염병을 들었던 그때 우리 선배님들의 신념,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신념, 그리고 오늘 촛불을 든 우리의 신념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조국 후보자를 비판할 생각만 하지 말고 더 큰 사회 포괄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태라고 합니다. 그분들께도 간곡히 한 말씀 올립니다. 그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표본인 사람조차 비판하지 않고서 대체 어떻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국에는 제 발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에게 가야 한다는 원칙, 논문을 작성할 때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무고함을 밝힌 후 복직해야 한다는 조국 교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징역 논리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진흙탕 속에서도 그 원칙들을 고수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이 사안으로 말미암아 항내외적으로 정쟁이 극에 달한 지금에도 우리가 원칙에 입각한다면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께서 만약 제가 느끼는 문제인식에 함께 공감하신다면, 제가 느끼는 이 절박함을 함께 공유하신다면, 일관성이라는 제가 중시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원칙에 입각하면은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그 생각에 공유하신다면은 우리가 물러설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C반 학생회장이신 강동원 씨의 호소력 있는 발언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대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나누어드릴 안내문에 있는 두 번째 구호입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구호 3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현재 저희 주최 측인 총학생회가 추산한 결과 현재 이 자리에 700여 명의 학우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간에 다시 한번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